결혼식 하루 전 신랑 아버지가 제게 절대 혼인신고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그 이야기.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된 오래된 법원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12살 때 이미 한 번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친정 부모의 친딸로만 살아왔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잠시 입양됐던 집이 바로 남편의 친척 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 남편과 가까운 혈연으로 얽혀 있는 건 아닌지 겁이 났습니다. DNA 검사를 서둘러 진행했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안도한 것도 잠시 입양 기록의 보호자 서명을 확인하자 제 친정엄마 이름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은 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잠시 다른 집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이 하필 남편 친척 집이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양 당시 계약서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이 돈을 받고 저를 맡긴 건지 의심했습니다. 계좌 기록을 확인하자 돈을 받은 쪽은 친정이 아니라 오히려 친정에서 남편 친척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제 부모가 아이를 맡기면서 돈까지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해서 당시 상황을 더 조사하자 남편의 고모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직전 친정아버지가 큰 사건에 휘말려 한동안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 위해 남편 친척 집에 잠시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래된 가족의 비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굳이 이 서류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집의 상속 문제 때문에 결혼 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주인은 최근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에는 당시 함께 살았던 아이에게 일부 재산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 가족 일부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결혼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재산이 있는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몇 달 전 유언장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 대상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숨겼냐고 묻자 남편은 결혼 전에 말하면 제가 자신이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오해할까 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그 재산을 둘러싼 가족 소송의 대리인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는 저와 결혼하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건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맡겨졌던 집의 주인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친아버지의 친형이었습니다. 즉, 그 집은 사실 제 큰아버지 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왜 평생 큰아버지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오래전 회사 지분 문제로 완전히 갈라섰고 서로 가족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제가 위험해졌을 때만 큰아버지가 아이는 죄가 없다며 저를 받아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과 남편 집안은 사업으로 얽힌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혈연이 아닌 이유도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큰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재산 일부를 저에게 주는 대신 친정아버지가 과거 회사에서 가져간 지분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달아뒀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면 친정아버지의 과거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포기하면 남편 가족은 자신들이 받을 몫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속을 포기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에게는 제가 권리를 행사할 거라고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하자 결혼 후 제가 상속받은 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동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이 처음부터 재산을 의식하고 접근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남은 가족 소개였지만 사랑하게 된 뒤부터는 계획을 멈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준비 중 가족에게 보낸 각서였습니다. 각서에는 혼인신고가 끝난 뒤 상속분쟁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숨겨둔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녹음에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저와의 결혼을 이용해 상속 문제를 끝내라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중간부터 거부했고 그래서 최근 가족과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각서는 실제 합의문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써준 문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더 이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제가 권리를 포기하면 남편 가족이 이익을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돈보다 먼저 큰아버지 유언의 진짜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원본 전체를 확인하자 마지막 장에 별도의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결정하면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가족들이 저를 이용할 가능성까지 예상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 가족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결혼부터 서두르자고 했던 말을 취소하고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한 발 떨어져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남편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모두 포기해도 나와 결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놀랐지만 제 선택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만으로 결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다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식을 잠시 미루고 상속 문제와 양가의 과거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객에게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가족 문제로 일정이 연기됐다고만 알렸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버지의 오래된 영상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저에게 재산보다 더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내가 또다시 누구의 선택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유언에 복잡한 조건을 넣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돈을 주려던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려 했던 겁니다. 결국 상속 분쟁은 제가 독립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새로 시작됐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과거 지분 문제도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다시 생각할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과 재산, 가족의 비밀이 한꺼번에 얽힌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라면 결혼을 완전히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가 정리된 뒤 다시 판단하겠습니까?